자, 우리가 제목이 뭐야? 속도와 가속도? 자, 속도와 가속도 파트에서는 우선 너네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게 그거야. 속도하고 속력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어야 돼. 속력과 속도의 차이. 자, 속도하고 속력 중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거는 속도가 제일 중요하긴 해. 속도가. 나중에 이게 미적분에서도 또 나와. 속도하고 속력에 관해서. 그때는 이제 좀 더 깊이 하지만 여기 파트에서는 깊이 안 해. 그냥 간단히 하는 건데 속력이라는 거는 크기야. 속도는 방향과 크기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냐면 어떤 차가 이렇게 운동을 해서 가고 있는데 얘가 뭐 20m/s로 이렇게 요걸로 간다고 하자. 얘가. 그럼 이거는 속력이야, 속도야? 니네 뭐 아빠 차가 갈 때 뭐 20m/s로 간다 그러면 그걸 속력이라고 그래? 속도라고 그래? 속력이란 말이야. 그리고 속도이기도 해. 둘 다 똑같은 얘기야. 근데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 얘가 이쪽 방향으로 20m/s를 가. 그러면 내가 20m/s로 간다는 얘기 자체는 속력을 표현한 거야. 속도는 마이너스 20m/s로 간다라고 했을 때가 속도야. 그래서 속도와 속력의 차이는 음수, 양수가 존재하는 게 속도야. 그 다음에 속력은 절대값의 값이야. 그래서 결국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는 거야. 속력은 속도의 절대값을 한 게 속력이야. 그러니까 이쪽으로 내가 30m/s를 가도 속력은 30m/s. 내가 이쪽으로 20m/s를 가면 속력은 20m/s. 근데 속도는 이쪽 방향으로 30m/s, 이쪽 방향으로 마이너스 20m/s. 이렇게 속도와 속력의 차이는 그거라고 보면 돼. 방향성이 있다. 속도는. 그래서 나중에 이거는 배울 텐데 우리가 속도와 가속도라는 걸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좀 주의 깊게 알아야 되는 게 지금 배우는 파트는 그냥 너희들이 알고 있는 속도와 가속도 뭐 이런 느낌이 아니야. 그러니까 물체가 지금 얘는 물체 자체가 어디로 무조건 물체 자체가 이렇게 붕 떠서 막 이렇게 해서 얘가 이렇게 대각선으로 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위로 가거나 이런 게 없잖아. 우리가 지금까지 중학교 때 배운 건 다 그냥 이렇게 직선으로 가잖아. 평행하게. 그래서 이게 X축이잖아. 얘들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바닥이 X축이라고 본다면 얘는 X축의 위치만 변하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속도나 속력을 구할 때 만약에 어떤 X축에서 얘가 1에서 3만큼 갔는데 이게 2분이 걸렸대. 그럼 우리가 속력이든 속도든 어떻게 구해? 비율로 구하지 않아? 우리 어떤 거였어? 거속시지. 속력이라고 표시하네 중학교 때. 속력. 자, 속력은 뭐분의 뭐였어? 시간분의 거리였지. 맞아? 그럼 여기 거리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3-1이잖아 이렇게. 맞지? 그 다음에 시간이 얼마만큼 변화했냐면 0분에서 2분만큼 변한 거잖아. 맞아?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뭐 미터/세크로 말고 뭐 미터/분으로 한다면 얘 속력은 1미터/분인 거잖아. 이렇게 표시하지 않았어? 속력을? 맞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가 그냥 거속시를 써도 됐다고. 왜냐면 어차피 얘가 이쪽 방향으로 가거나 아니면 위로 가거나 이런 것들이 없잖아. 그냥 한쪽으로만 가기 때문에 그냥 거속시를 해도 됐단 말이야. 근데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속도와 가속도가 오면서 뭐가 되냐면 점의 좌표의 속도 속력을 구하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만 이걸로만 계산해서 되는 게 아니란 얘기야. 이해 가니?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가장 중요한 건 얘가 우리가 이 중학교 때는 이동 거리라는 걸 배웠잖아. 이동 거리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속력을 구했잖아.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는 점의 위치에 따른 속도와 가속도를 구해야 되는 거야. 위치가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위치라는 건 우리가 뭐가 존재해? X좌표와 Y좌표가 존재하잖아. 맞니? 그지? 그럼 봐봐. 자, 얘가 어떤 위치 그래프가 있어. 위치야 이거는. 자, 어떤 점의 위치가 여기 있다고 가정해 볼게. 요 점의 위치가 A고 여기가 B야. 그럼 A, B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 그 다음에 얘가 여기로 위치를 변했어. 이렇게. 자, 여기의 좌표가 C, D야. 그럼 결국 얘는 이동을 한 게 어떤 식으로 이동을 했냐면 어찌됐든 대각선으로 간 건 맞지만 이렇게만 간 게 아니잖아. 그지? 어떻게까지 갔어? 여기까지 갔단 말이야. 이렇게. 맞지? 그러면 얘를 어떻게 측정을 해야 되냐? 이렇게 X좌표와 Y좌표로 측정을 하다 보면 이게 속력이라는 거 속도 자체를 구할 수가 없는 게 시간축이 없단 말이야. 시간축이 없어. 지금 여기에선 시간축이 없잖아. 어쨌든 우리가 속도단 속력은 어떤 시간의 비율에 비례해서 거리가 속력이고 속도잖아. 근데 여기 시간축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가냐면 여기 있는 요 X좌표 있지? 이거를 우리가 T축으로 놔. T축으로.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시간이야. 이해가? 요거를 우리가 위치로 보는 거야. 요 축을. 그러니까 만약에 1초였을 때 얘가 여기 있다. 2초였을 때 뭐 여기 있다. 3초였을 때 여기 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라고. 이해가?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이렇게 보는 거야. 자, 어떤 그래프를 그렸단 말이야. 위치 그래프를. 요 그래프부터 잘 해석을 해야 돼. 이게 T야. 여기가 1초, 2초, 3초, 초로 할게. 4초 이렇게 있어. 얘가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돼 있다고 치자고. 자, 그럼 이 물체가 어떻게 이동한 거냐면 예를 들어서 딱 1초가 됐어. 1초가 됐을 때 여기 위치에 있다는 얘기야. 위치가. 이해가? 그 다음에 2초가 됐을 때 여기 위치에 있다는 얘기야. 3초가 있었을 때 여기 위치에 있다는 얘기야. 4초가 됐을 때 여기 위치에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 위치상 봤을 때 너네 1초에서 2초 동안 움직이는 대하고 요만큼 얘 속력 속도로 할게. 속도하고 얘 속도 중에서 어떤 게 속도가 더 빠르겠어? 여기가 A 구간이고 여기가 B 구간이야. 생각해봐. 1초였을 때 여기였는데 2초가 되니까 여기야. 3초가 됐더니 여기에 위치가 있어. 그러면 너네 A 구간에서랑 B 구간에서 속도가 어떤 게 더 빠르겠어? 어디가 더 빨라? A가 더 빠르지. 왜 그래? 이유가? 같은 시간인데 얘가 훨씬 더 많이 갔지. 같은 시간에 얘가 좀 더 조금 갔잖아. 그럼 당연히 그 얘기는 속도가 작다는 얘기지. 맞아? 그럼 그거를 우리가 수치화를 할 때 결국은 얘 증가량에 비한 얘 증가량의 값을 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속도는? 비교하려면? 그지 않니? 쟤 이런 거 까먹었어. 나 요즘 왜 이러지? 소아 이해 갔어? 이해 안 가면은 다시 설명해 줄게. 이해 가야 돼 여기서. 이거 속도하고 가속도는 이해가 중요해. 니네 뭐 공식 배우는 게 중요하지 않아. 왜냐면 이거 여기서 이해 못하면 미적분에서 또 헤매.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거든. 이해가? 안 가는데. 그냥 봐봐. 이 A 구간의 속도가 더 빠르다는 건 알겠어? B 구간보다? 그게 왜 그러냐면 요만큼 증가할 때마다 얘가 이만큼 증가한 거랑 얘가 똑같이 이만큼 갔는데 요만큼 증가한 거랑 당연히 얘 이만큼 증가했는데 이만큼 증가한 게 더 크잖아 얘가. 그럼 속도가 더 크다는 얘기 아니야. 그지? 그런 걸 우리가 저걸로 뭐라고 얘기해? 저 수학적 용어로 변화율이라고 그러지. 변화율.
변화율이라는 건 뭐냐면 비율이란 말이야. 비율. 그러니까 비율이란 건 이거야. 이렇게 보면 돼. 근데 똑같은 용기가 있어. 용기가 있는데 얘가 똑같이 1분이야. 1분 동안 물을 채웠어.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의 양은 틀려. 그런데 얘가 1분 동안은 얘가 이만큼 찼고 1분 동안 얘는 이만큼 찼어. 그러면 비율적으로 어떤 애가 더 비율이 높은 거야? 얘가 더 높은 거 아니야? 시간당 비율이? 물이 차는 게? 그럼 이제 시간당 비율을 할 때 이게 3리터야. 얘가 2리터란 말이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얘를 비율을 계산할 때 1분당 비율이면 어떻게 나눠? 어떻게 해? 1분에서 3리터를 나누지 않아 이렇게? 그 다음에 얘 비율을 할 땐 1분에서 2리터를 하지 않냐? 그래서 얘네들을 비교하잖아. 그럼 바꿔볼게. 얘가 2분이야. 얘는 1분이야. 똑같아. 그러면 수도꼭지의 양이 더 많이 나오는 물의 양은 어디야? 얘지 오히려. 그럼 니네 어떻게 계산했어? 1분이었을 때 얘가 얼마나 차는지를 봤지. 그 다음에 얘가 1분이었을 때 얼마 차는지 봤잖아. 그런 게 비율이잖아.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2분당 3리터 비율 1분당 2리터. 그럼 얘 비율을 계산할 때 2분에서 3리터를 나누고 1분에서 2리터를 나눠서 얘네 두 개의 비율을 비교하잖아. 그치? 이게 비율이라고도 얘기하고 뭐라고 그래? 변화하는 비율이기 때문에 변화율이라고 하잖아. 이것도 변화율. 오케이? 알겠어? 자, 그러면 얘가 위치가 얼마나 변하는지 비율로 따질 거란 말이야. 그럼 우리가 이걸 뭐라고 그래? 위치의 변화율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럼 위치의 변화율을 구할 때는 똑같이 얘가 얼마가 돼? 1이지. 그치? 기준점이 되는 거로 변화율을 가져야 되잖아. 얘가 이만큼 증가했단 말이야. 근데 여기가 A고 얘가 B고 C야.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변화율은 여기에서 2 빼기 1에서 그치? 그 다음에 어디? B에서 A를 뺀 게 변화율 아니야? 맞지? 이거랑 똑같잖아. 이게 변화율이잖아. 이걸로 해볼까? 그러면 이 물통으로 해보면 자, 여기가 3리터가 찼어. 1분 동안. 그 다음에 얘가 5리터가 됐단 말이야. 2분이 됐을 때. 그럼 얘가 얼마나 변화했는지 변화율을 구하려면 어떻게 돼? 2에서 1분을 빼주고 그 다음에 5리터에서 3리터를 빼줘서 우리가 물의 변화율을 구하지 않아? 물의 양의 변화율? 이해가? 다 이해가는 거야? 그럼 봐봐. 지금 여기 있잖아. 얘는 뭐를 구한 거냐면 이 위치가 변화하는 비율을 구했기 때문에 위치의 변화율이잖아. 그지? 그럼 이거 뭐랑 똑같아? 얘 그래프 봤을 때 얘부터 얘까지 해. 기울기랑 똑같지? 그지 않아?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평균 변화율이라고도 얘기하잖아. 이해가? 그럼 우리가 좀 더 길게 얘기하면 평균 위치의 변화율. 그지? 또는 또 뭐라고 표현하더라? 또는 평균 변화율이라고도 하고. 자, 이게 뭐야? 시간이지. 그렇지 않아? 이게 결국 거리 아니야? A에서 B까지 가는데 B에서 A를 빼면 우리 거리를 구한 거잖아. 그래서 이걸 또 뭐라고 그래? 속도라고도 얘기하지. 그지? 근데 1초부터 2초까지의 속도인데 평균 변화율이니까 얘를 우리가 평균 속도라고 얘기해. 이해가? 평균 속도. 됐지? 자, 그러면 평균 속도가 위치에 따른 시간의 그래프였단 말이야. 그럼 평균 속도야. 이거 해석할 줄 알아야 돼. 얘가 3초가 됐을 때 이쪽으로 간 거야. C로. 알겠어? 내가 좀 이따가 다시 예를 들어줄 텐데
내가 요 상태에서 내가 리미트를 한번 취해줄 거야. 리미트를. 자, 그러면 리미트를 취해줄 건데 내가 뭐를 구할 거냐면 지금 요거를 했으니까 얘는 안 되고 내가 만약에 요거를 한번 해볼게. 이런 그래프야. 이렇게. 이렇게 됐어. 자, 그러면 리미트 C가 A를 향해서 갈 때 C-A분의 FC-FA를 해줬단 말이야. 그럼 얘는 평균 속도지. 맞아? 근데 내가 평균 속도를 리미트를 취했단 말이야. 그럼 얘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래, 순간 속도라는 표현을 쓸 수 있지. 이해가? 그럼 우리가 이거 어디서 배운 거야? F' 뭐를 구하는 거야? A랑 똑같은 거지. 맞아? 그럼 이 얘기는 뭐냐? A라는 지점에 있을 때 여기에 접선의 기울기 있지. 이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뭐다? 이 물체의 순간 속도라는 거야. 어땠을 때? T라는 게 A였을 때, 즉 A초였을 때 순간 속도는 F'A라는 거야. 이해가? 그래서 속도와 가속도를 미분했을 때 순간 속도, 순간 가속도가 나오는 거야. 이 이유 때문에. 이걸 이해를 해야 돼. 이해 갔니? 됐어? 그럼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어. 이 그래프야. 이 그래프. 근데 여기에서 t가 3초였을 때 순간 속도를 구하래. 그리고 t가 3초라는 게 딱 정해지잖아, 얘들아. 그러면 순간이란 말을 안 써도 똑같은 얘기 아니야? 초가 딱 3초였을 때 속도 구하래. 그게 얘기가 순간 속도란 얘기잖아. 그래서 문제에서 순간이란 말이 안 나와. 그지 않아? 야, 봐봐. 내가 걸어갔어. 니네들이 초 세는 거야. 1초, 2초, 3초, 4초, 5초, 6초, 7초 딱 찍었어. 그럼 7초가 됐을 때 나의 7초였을 때 속도가 아니고 내가 처음부터 7초까지의 속도를 구하래. 그럼 그거는 평균 변화율이랑 같은 거지. 근데 내가 딱 3초였을 때 속도를 구하래. 이거는 순간 속도잖아. 내가 3초였을 때 그 찰나의 속도잖아. 그렇기 때문에 순간이라는 말이 안 붙어, 문제에서. 그래서 t가 3초였을 때 속도를 구하시오라고 하면 얘가 만약에 fx라면 위치 그래프가 y는 fx라고 그러면 f'3이 바로 순간 속도라는 거야. 지금 소아가 지금 너무 답답해. 지금 표정이. 그지? 더 해줄 거야. 여기서 안 끝낼 거야. 더 해줄 거야. 그러니까 요 내용인데 요 내가 좀 예제를 들어서 좀 해줄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소아 여기까지 이해가 가는 거야? 아니면 아예 이해가 안 가?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 근데 문제 못 풀겠어? 예. 못 풀겠다고? 아직 풀어보지도 않았잖아. 그래서 나중에 미적분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미적분에선 x절편과 y절편이 나와. 아니 x좌표와 y좌표가 나와. 점의 이동에 대한 속도와 속력이 나오거든.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냥 요 평면 위에서 운동하는 위치랑 똑같아. 지금 우리가 구하는 거. 그러니까 한 단계 낮은 거지. 그러니까 나중에는 x좌표 따로 미분하고 y좌표 따로 미분하는 비적분 단계에서 나와, 그거는. 그래서 뭐 dx분의 dy, 뭐 dy분의 dx 뭐 이렇게 하는데 거기까지 알 필요 없어.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는 그렇게 어려울 건 없는 거야. 그냥 위치만 잡으면 되는 거야. h, bh, ch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점을 찍는 거야. 얘가 초가 됐을 때 이 물체가. 이해가? 그러니까 소아야 봐봐. 여기에 어떤 물체가 이동을 해. 근데 여기가 A 정류장이야. A 정류장. 그 다음에 여기가 B 정류장이야. 여기가 C 정류장이란 말이야, 이렇게. 근데 얘가 딱 A 정류장에 여기에 딱 도착했을 때 요때가 1초래.
그 다음에 B 정류장에 딱 도착했을 때가 4초래. 그 다음에 C 정류장에 딱 도착했을 때가 5초래. 아니 6초래. 6초. 이렇게 한 거야. 물체가. 됐지? 그럼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여기 A에서 출발해서 B까지 갔을 때, 여기까지 할게. 뭐 여기를 뭐라고 할까? D라고 할게. 자, D에서 A까지 갔을 때 속도랑 A에서 B까지 갔을 때 속도가 뭐가 더 빨라?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1초 걸렸대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총 3초 걸린 거지. 그럼 어떤 게 더 빨라? 어떤 때가? 그 앞에 거에서 갈 때가 더 빨리 간 거야, 기차가. 아니 뭐 기차든 차든. 그럼 만약에 내가 길이를 좀 조정해 줄 거야. 이거는 길이가 똑같은 가정하에서 간 거잖아. 거리가. 내가 여기의 거리를 3으로 했어. 그 다음 여기 거리를 1로 했어. 그럼 이거 어떻게 비교할래 너? 비교할 때? 뭐가 더 빠른지? 이렇게 비교하지 않아? 얘는 1초당 3m를 간 거잖아. 얘는 3초당 1m를 간 거잖아. 맞아? 그러면 너 이거 할 때 이러지 않아? 1초당 얼마를 간 거지? 하고 3분의 1로 나누지 않아? 그렇게 해서 비교하지 않아 이렇게? 이게 비율이라고. 지금 너가 하는 게. 이해가? 그래서 그게 변화율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니네 평균 변화율이라고 기울기 있지? 기울기도 변화율의 한 종류야. 니네 봐봐. 기울기 자체도 자 이렇게 된 함수가 있단 말이야. y는 2x 플러스 1이라고 할게. 자, 기울기가 얼마야? 이게 2잖아. 그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2가 표시되는 건 내가 아무거나 잡아. x좌표를. 요걸 a로 잡고 b로 잡아. 그 다음에 여기에서 대응되는 여기 c고 여기가 d야. 그럼 이게 기울어진 정도를 우리가 기울기가 수학자들 어떻게 만들어냈냐면 얘가 늘어나는 만큼 얘가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비율로 계산한 게 기울기인 거야. 결국은. 그래서 우리 기울기 구할 때 이거랑 마찬가지로 얘가 얼마만큼 이동한 거리가 이만큼이잖아. x가 이동한 거리가. 그치? 점이. 그 다음에 얘가 그만큼 이동했을 때 이만큼 이동했을 때 y는 이만큼 이동한 게 비율이잖아. 이 비율 관계를 우리가 기울기라고 정해주자 이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그걸 평균 변화율이라고 그러는 거야. 평균적으로 얼마나 변화했는지. 이해가? 다 그런 내용이야. 그래서 뭐 기울기는 다르고 얘는 다르고 아니야. 다 똑같은 얘기야 지금. 딱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지금 원하는 건 뭐야? 변화율이라는 거에 대한 너네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고. 이 내용을. 이해가?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문제에서 또 나오겠지만 부피의 변화율이라고 돼 있어. 부피의 변화율. 자, 여기에서 반드시 앞에 어떤 게 나오거든? 말이 뭐라고 나오냐면 시간에 따른 부피의 변화율이래. 그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얘 생각해봐. 1초에서 5초가 됐을 때 부피가 여기 A 원래 부피가 이거였어. 근데 A 플러스 3이 됐어. 이렇게. 그 다음에 5초에서 8초가 됐을 때 얘가 A 플러스 7이 됐다고 해보자. 얘가 일어나. 졸리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그럼 뭐 하고 있어? 전지 몰랐어요. 정신 차려. 알겠어? 자, 변화율을 구할 거란 말이야. 변화율. 그럼 잘 생각해봐. 얘가 얼마나 변화했는지를 보면 얘는 얼마나 변화했어? 1초 동안? 1초 동안
3만큼 변화했지. 부피가. 그러면 얘는 몇 초 동안? 3초 동안. 이 계산이 맞나? 내가 좀 잘못하지 않았냐? 얘를 잘못 들은 것 같아. 자, 이게 1초가 딱 됐어. 근데 부피가 처음에 부피가 A야. 1초가 됐을 때가 A 플러스 3이야. 그 다음 5초가 됐을 때가 A 플러스 7이야.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됐어. 그럼 부피의 변화율을 구하래. 그럼 생각해봐. 자, 여기가 1초에 얼마만큼 변화했어? 3만큼 변화했지. 1초당. 얘가 이렇게 변화했어. 4초당 얼마만큼 변한 거야? 4만큼 변화했던 거야. 그렇지 않아? 그럼 얘에 대한 변화율을 구하래. 그럼 어떻게 구하겠어요? 변화율을. 응? 1초에 3만큼 변화하고 4초에 4만큼 변화했단 말이야. 그러면 얘에 대한 요 부피에 대한 시간에 따른 변화율을 구하려면 어떻게 구해야 돼? 어? 그렇지. 시간분의 부피의 변화율을 구해야 되는 거지. 근데 얘는 지금 어때? 변화율이 서로 달라. 그래서 얘는 총 변화율을 구할 수가 없단 말이야. 얘는. 왜냐면 다르잖아. 1초에 3만큼 움직였으면 얘가 4초에 4만큼 부피가 커졌다면 얘는 1초에 1만큼 움직인 거니까 변화율이 서로 다르지. 그러니까 구할 수가 없지 얘는. 근데 문제에서는 어때? 똑같이 나온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변화율을 구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결국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A초에서 B초가 됐을 때 얘가 A였던 부피가 A 플러스 3이 됐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면 부피에 대한 변화율을 구하래. 그럼 니네 어떻게 구해? 부피에 대한 변화율. 그래, B 마이너스 A 분의 그렇지. A 플러스 3 마이너스 A를 해줘서 이게 평균 변화율이고 부피의 변화율이잖아. 맞아?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 부피에 대한 변화율이 나왔을 때 요게 부피 아니야 이게? 얘가 부피지. 맞잖아. 부피에 대한 변화율을 구하니까. 그럼 얘가 시간이지. 시간이잖아. 그럼 제일 먼저 구해줘야 될 게 첫 번째가 시간과 부피에 대한 함수식을 완성해야 돼. 좀 이따가 다 예제 들어줄 거야, 소아야. 너무 겁먹지 마. 지금 그냥 이해만 하면 돼. 우선은 다 예제를 들어줄 거니까. 그냥 아직 프리뷰야. 문제는 내가 다시 해줄 거야. 처음에는 시간과 부피에 대한 함수식을 세워야 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만약에 어떠한 부피라는 게 어떠한 부피를 V로 쓸게. 예를 든 거야. 자, 부피가 T제곱 플러스 2T래.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식을 세웠다면 1초가 됐어. 1초가 됐으면 부피는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요 식은 3이 된다는 얘기야. T가 2가 됐어. 부피는 8이 됐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쭉 가겠지? 그지? 그러면 요것만 볼게. 요것만 봤을 때 변화율은 얼마야? 평균 변화율. 니네 2 빼기 1에서 분해 8 빼기 3 되지 않아?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게 T가 5초였을 때 부피의 변화율을 구하시오 했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T가 5였을 때 얘에 대한 함수식이 FT라고 하면 F'5를 구하시오랑 똑같은 얘기잖아. 순간적으로 부피가 어떻게 변했냐는 거다. T가 5였을 때니까. 5초였을 때 부피가 막 이렇게 부피가 변하다가 갑자기 딱 5초가 됐을 때 그때 변화율을 구하랬으니까 순간 변화율인 거잖아. 그럼 순간 변화율이니까 부피의 순간 변화율이라는 얘기야. 그럼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제일 먼저 이런 게 나온다. 부피의 변화율을 구하시오. 라고 하면 무조건 뭐를 제일 먼저 해야 돼? 부피에 따른 시간의 관계식을 먼저 세워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미분을 해야 되니까. 이해가니? 이해가? 그러면 아까 그래프에서도 봐봐. 이게 위치고 요게 t였잖아. 그럼 너네들 이러한 함수식이 있다고 하면 얘가 이 위치가 y 값이 되는 거고 t가 x 값이 되잖아. 그럼 얘도 t의 세제곱 플러스 t 이런 식이 나오겠지. 얘에 대한
관계식이 위치에 따른. 그럼 여기가 위치잖아. 그러면 위치에 따른 시간의 관계식을 서한 거잖아. 그럼 우리가 얘를 미분했을 때 뭐가 나온다는 거야? 그 초마다의 그 위치의 순간 변화율이 나온다는 얘기야. 이해가? 그래서 요 속도와 가속도 부분에서는 너희들이 어떤 이 속도라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야. 너희들이 어려워하는 게 이게 아니라고. 뭐를 어려워하냐면 변화율이라는 거에 대해서 개념을 잘 몰라서 그래. 이거를 변화율을. 그러니까 이거야. 어떤 구간에서의 변화율을 구하시오 하면 그건 평균 변화율이야. 맞잖아. 정리하면 어떤 구간 내에서 뭐 초든 아니면 뭐 x가 이만큼 움직일 때 y의 변화율이라던 아니면 뭐 물체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움직일 때 뭐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라던 어찌됐든 이런 구간이 설정되면 그건 평균 변화율이야. 평균적으로 얘가 그러니까 1초부터 5초까지 평균적으로 얼마나 변화했냐 이 얘기니까 얘는 평균 변화율이라고. 근데 어느 시점에서 딱 요때 변화율을 구하시오 하면 그건 뭐야? 순간 변화율이라고. 그러면 그건 프라임 값이라고. 이해가? 우리가 프라임이었잖아. 그러니까 얘가 계속 극한으로 가고 있을 때 얘가 어떠한 속도를 향해서 가냐가 순간 변화율인 거잖아. 그러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구간이 나오면 그냥 평균 변화율로 계산해 주면 돼. 근데 시간 아니 그 하나의 그 시점 그 점 하나에 딱 그때 변화율을 구하시오. 그럼 그건 순간 변화율이라는 거야. 그래서 미분해서 그때 그 값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지금 시간에 따른 부피의 변화율, 뭐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율 이런 수없이 많은 것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변화율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면 부피의 변화율을 구하시오 하면 V는 어떤 시간에 따른 V에 관한 관계식을 먼저 구해줘야 돼. 이거 니네 어려워한단 말이야. 무조건 그렇게 먼저 가는 거야. 얘가 시간에 따른 이게 얼마나 부피가 변화할까 이 관계식을 세워주는 게 첫 번째야. 너도 일어나 기원이. 그게 중요하단 말이야. 근데 거기에서의 순간 몇 초가 됐을 때 부피가 얼마가 되냐, 아니 뭐 부피의 변화율이 얼마냐 그걸 물어보면 얘를 t에 관해서 미분을 해야 된단 말이야. v에 관해서 미분하는 게 아니야. 만약에 v에 관해서 미분을 했지, 그럼 이게 반대가 돼야 되는 거야. 부피에 따른 시간의 변화율을 구하시오 하면 이거 반대로 미분해 준 거야. v를 미분하는 거야. 이해가? 이해 안 가는 사람이 더. 어떤 부분? V를 미분한다는 게 무슨 봐봐 니네 y는 2x 플러스 2라는 게 있단 말이야. 너희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 뭐냐면 f 프라임 x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게 결국 dx분의 d라는 얘기인데 요거는 나중에 미적분해서 배워. 요 얘기가 뭐냐면 x에 관해서 미분하시거든. 얘가 f 프라임 x라는 게 x에 관한 식을 미분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f 프라임 x는 요거를 미분하는 거란 말이야. 요거를 미분하면 얼마가 돼? 얘는 2가 되잖아. 맞아? 맞아? 그러면 f 프라임 y를 구하라고 그랬어. 그러면 f 프라임 y. 그러면 f 프라임 y를 구하는 거니까 요거 식 있지? 요거를 요렇게 바꿔줘야 돼. y-2는 2x가 되고 x는 2분의 y-2가 되지. 이렇게. 맞아? 그냥 옮기면? 그러면 얘를 미분하면 2분의 1이 되지 않아? 그래서 f 프라임 y는 2분의 1이라는 거야. 그래서 뭐를 미분하시오에 따라서 미분값은 달라지는 거야. 근데 미분은 무조건 선생님 x만 미분하고 무조건 선생님 2차만 미분해요. 아니란 말이야. 턱 괴지 마. 졸려 그러면. 똑바로 딱 앉아서 들어야지 집중이 돼. 자, 그럼 봐. 자, 여기에서 v는 t제곱 플러스 2t라는 건 시간에 따른 변화율을 구할 때는 얘를 미분하는 거라고. 근데 부피에 따른 변화율을 구하시오 하면 부피에 따른 시간의 변화율을 하시오 하면은 이런 식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야. 얘 식을 t는 무슨 v꼴로 만들어줘야 된다고. 그 다음에 얘를 미분하는 거라고. 이렇게 v를 1차로 보고. 그러니까 다양하게 생각을 해야 돼. 선생님 무조건 변화율은 x만 미분해요? 선생님 이거 t만 미분해요? 아니라고. 뭐를 미분을 하냐에 따라서 변화율 뭐를 구하냐에 따라서 니네 미분값은 달라지는 거야. 이해가 너? 진짜 이해가?
이게 전체적인 지금 여기 방향의 구조야. 이게 전부 다 구조인데 이것만 이해를 했다면 이해만 했다면 외우는 거 없잖아 여기서. 외우는 거 없잖아. 그냥 이건 이해의 단원이야. 이해하는 게 중요해. 그럼 이해를 했다면 이 문제를 그대로 한번 보면 어려울 게 없어. 이제는. 자 우선 지우고 문제를 한번 너 석현이 이해 갔냐 이거? 진짜 이해 갔어? 너 태연이는? 어? 그러면 숙제에서 많이 모르는 게 없겠지? 너 그리고 그거 공부해 왔어? 어. 동영상 봤어? 그럼 좀 이따 한번 시험 해볼게. 어려운 걸 내지 않아. 네가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만 체크해 볼 거야. 그래프 그리는 거 네가 못했었으니까 그래프를 잘 그리나 안 그리나 그것만 체크한다고. 알겠어? 자 우선은 봐보자. 속도 가속도 문제. 그게 몇 번부터니? 556번. 어? 556번. 556? 자 이렇게 한번 봐볼게. 거기에 557번 봐볼게. 557. 557번 봐봐 다. 니네 이거 지금 너네 잘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또 얘기하지만 수투 있잖아. 진짜 내가 얘기하는 거 나중에 니네들 진짜 다 후회한다니까. 수투 있잖아. 니네 요번에 수투 제대로 잘 안 해놓잖아. 뭐 그런 생각하는 사람 있을 거야. 중간고사 때 수투 안 보니까 이제 수투는 뭐 중요한 건 수원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니네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 수투를 언제 시험 보는 거야 수투? 2학기 때 보지? 2학기 때 보지. 그러면 수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일 것 같아? 여름방학. 그래 여름방학이지. 그전에는 내신 대비하니까 수투 아예 보지도 못해. 뭐 개중에 학원은 수투하고 같이 나가는 학원이 있는데 지금 니네 내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 볼 시간이 없단 말이야. 그럼 결국은 여름방학이 몇 주야? 2주. 3주 정도 되지. 3주 동안 니네들이 수투를 다시 하는데 지금 어설프게 해놓으면 여름방학 때 3주 동안 이거 어떻게 해? 못한단 말이야. 3주 하고 바로 시험이야. 그러니까 수투가 당장 중간고사 때 안 봐서 나는 뭐 여유롭게 하자 이런 시간이 없어 너네. 그것만 잘 명심해도 니네들이 시간상 따져봐. 수투를 얼마나 할 수 있는지. 시간상 절대 시간이 안 나와 수투를. 그리고 너네 이과 가는 사람들은 미적분도 해야 되잖아. 그리고 문과 가는 사람들은 확통 또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니네 진짜 시간이 없어. 여유롭지 않아. 그러니까 수투도 지금 할 때 선생님이 그래서 되게 자세하게 해주는 거야 지금. 원래 이미 끝났어야 돼. 그리고 너네들 지금 고3 내용까지 어느 정도 좀 계속 추가해서 해주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수업 시간 잘 들어야 돼. 니네 얘기하는 거. 진짜로. 자, 문제 557번 크게 읽어봐 너. X축 위를 움직이는 크게 읽으라고 이 새끼야. 밥 안 처먹었어? 다시. X축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 의 위치 X는 T 세제곱 마이너스 6T 제곱 플러스 5T를 할 때 됐어. 자, 요거 식을 해석해 볼게. 봐봐. 얘들이 이것이 나는 너네들이 절대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무조건 이 식을 보면 속도 가속도인 줄 알고 그냥 미분하고 대입하고 그러면은 너네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단 말이야. 이거의 식을 이해를 해야 돼. 이거 이해 못한 사람들 많을 거야. 자, t에다가 내가 1을 집어넣어 볼게. t에다가 1을 집어넣어 볼게. 그럼 x는 뭐야? 0이지. 그럼 이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 어떤 물체가 있는데
딱 1초가 됐는데 0만큼 이동거리가 된 게 아니야. 이동거리가 0이 아니라고. 너희들은 중학교 때 그걸 하도 배워가지고 이게 t가 1초일 때 0이라고 하면 움직이지 않았다고 생각해. 거리가 0이라고 생각한다고. 아니라고 얘는. 0이라는 위치에 가 있는 거야 얘가. 소아야. 알았어요. 몰랐잖아. 네, 알았어요. 진짜 알았어? 아니 몰랐었지. 네, 알았어요. 그렇게 생각해야 돼. 이제는 이동거리 이제 그만 잊으라니까. 이제 고등학교 수투에서는 이동거리가 아니고 걔 위치야 그냥. 아 0에 있구나. x가 0인 지점에서 1초가 됐을 때 0인 지점에 있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이해가? 그럼 2 집어넣어 볼게. x가 얼마야? 나도 모르겠다. 그거 얼마야? 마이너스요? 자 여기서 이동거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멘붕이 오는 거야. 씨발 무슨 마이너스 6으로 거리를 이동했다고? 씨발 뭔 소리야? 근데 위치로 보면 알 수 있잖아. 이해가? 0에서 봐봐. 내가 여기가 0이야. 그럼 이쪽이 음수 쪽이야. 그럼 내가 저쪽으로 마이너스 6만큼 이동한 거야. 이동한 게 아니고 이동이란 말 안 쓸게. 그냥 마이너스 6에 가 있는 거야. 2초가 딱 돼서 2초가 돼갖고 내가 쟤를 딱 보니까 하나 하고 딱 떴더니 제가 마이너스 6에 가 있는 거야. 이 얘기라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 그러면 선생님 이게 얘가 여기서 1초가 됐을 때 여기 0에 서 있다가 갑자기 2초 되니까 얘가 뿅 하고 사라졌다가 여기에 탁 가는 거예요? 아니지. 얘가 어찌됐든 0이라는 지점에서 마이너스 6까지 갔겠지. 그럼 이 초들이 1.1초, 1.2초, 2.3초, 2.4초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야. 그때마다 위치들이 다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게 결국은 이 얘기인 거잖아. t축과 여기에 위치축인 x가 있었을 때 여기가 위치야. 위치가 있었을 때 얘가 그래서 이런 선으로 나타나는 거야. 그때 위치마다 찍힌 거니까. 이해가? 우리 함수 구할 때 함수 그래프 그릴 때 x는 1일 때 y값 x는 2일 때 구하잖아. x가 1.111일 때 그럴 때 안 구하잖아. 그거 그냥 이어진다고 생각하잖아. 이것도 똑같아. 그러니까 너네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뭐냐면 2초가 됐을 때 이 물체의 위치는 마이너스 6에 가 있다는 얘기야. 이해가? 됐어? 그러면은 생각해봐. 지금 문제에서 이제 이걸 이해했다면 1번 문제부터 봐봐. 자 1번에 보면 점 P가 마지막으로 원점을 지날 때의 속도래. 잘 생각해봐. P가 마지막으로 원점을 지날 때래. 맞니? P가 마지막으로 원점을 지날 때야. 그럼 잘 생각해봐. 자 분명히 내가 이거는 위치라고 그랬어. 위치라고 그랬어. 원점을 지난다는 건 x가 얼마였을 때란 얘기야? 0일 때였단 얘기야. 그러면 결국 요거를 구하기 위해서는 x에다 뭐를 넣어야 돼? 0이었을 때 그때 초를 구하는 거란 말이야. 맞아? 그럼 t가 뭐 나오냐면 t가 0, 1, 5. 자 여기에서 t가 0, 1, 5가 나온대. 요거 구할 수 있지? 0, 1, 5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이거의 의미도 알아야 돼 니네들이. 얘가 여기 0인 지점이 있단 말이야. 여기 0인 지점이 있어. 근데 2초가 됐는데 마이너스 6에 가 있지 이렇게. 그지? 그러면 1초가 됐을 때 여기에서 출발을 한 거겠네. 출발을 했다가 1초가 출발했다. 하여튼 여기 1초에 여기에 있었다는 거야. 2초가 됐는데 마이너스 6이 있대. 그러면 뭐 3초가 됐을 때 4초가 됐을 때 뭐 어디 왔다 갔다 했겠지. 그러다가 5초가 됐을 때 딱 여기 또 도착했다는 얘기야. 이 의미라고. 이해가? 자, 두 번째 봐보자. 두 번째 문제. 자, t가 0에서 3에서의 최대 속력을 구하래. 0에서 3에서 최대 속력을 구하래. 잘 봐. 최대 속력을 구하래. 그럼 우리가 요 그래프를 그릴 거 아니야? 맞지? 그리지? 그러면 최대 속력을 어디서부터 어디라고 했지? 0부터 3이야. 그러면 0부터 3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그래프는 아직 안 그렸어. 0부터 이렇게 3이야. 이렇게 3초가 됐어. 선생님 이게 x값이 이게 여기가 음수인데 이게 음수여도 돼요? 돼 안 돼? 상관없죠. 위치니까.
위치니까 내가 일로 가 있어도 되고 절로 가 있어도 되는 거잖아. 그러면 생각해보면 이런 거야. 얘가 0에서 시작을 해서 요거 그래프를 보면 내가 이거 아직 안 그렸어. 요거 그래프를 보면 얘가 위치가 계속 변하는 거야. 막 이렇게 갔어. 여기까지 갔어. 그럼 얘가 어떻게 간 거냐면 내가 여기서 0에서 계속 이쪽으로 간 거야. 이쪽으로 간 거야. 그 다음에 이쪽으로 꺾여서 내려오지.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생각해봐. 위치가 여기였어. 근데 위치가 다시 위쪽으로 찍히지. 그럼 다시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내가 방향을 바꾼 거는 어디야? 방향을 바꾼 걸 얘기하려면 어디야? 여기에 극값 아니야? 그럼 방향을 바꾼 거를 구하시오 그러면 이 그래프에 뭐 구하면 돼? 극값을 구하면 되는 거야. 다 그런 거라고. 그런데 애들이 방향 바꿀 때를 구하려니까 요 때를 구해. 요 때는 어떤 의미야? 내가 여기가 0이야. 얘 있는 데가 0이야. 내가 요렇게 가볼게. 이렇게 가볼게. 그럼 내가 여기가 0이야. 그럼 내가 이렇게 가는 거야. 그 다음에 극값에서 턴을 해. 그 다음에 이렇게 가. 여기까지 왔어. 여기까지 온 게 이 상황이야. 다시 이쪽으로 가면 내가 이렇게 가는 거라고 이렇게. 그랬다가 어디서 턴을 해? 다시. 극값에서 다시 턴을 해서 다시 이렇게 오는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딱 도착했을 때 이때야. 이 의미라고 얘 그래프가. 그러면 모든 문제를 다 해석할 수 있단 말이야. 이해가? 뭐 구하라고 했지? 최대 속력을 구하래. 최대 속력을? 그럼 잘 생각해봐. 내가 이렇게 가. 그럼 그때마다 속력이 다 틀리겠지. 왜냐면은 봐봐. 만약에 어떤 위치 그래프가 t에 대한 위치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다면 속력은 똑같아. 왜냐면 내가 이렇게 갔을 때 여기에서 이만큼 벌어진 간격만큼 요거랑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의 요 비율이 똑같잖아 두 개가. 그러면 속력이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얘는 내가 일정한 속력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야. 근데 얘는 어때?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속력 다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속력 다르잖아. 맞아? 근데 그 속력 중에서 내가 속력이 다 다르게 가고 있는 거야. 뭐 이때 빨리 가고 이때 좀 느리게 가고 있단 말이야. 그런 속력들이 다 나올 거 아니야. 그 위치마다. 그랬을 때 최대 속력이 언제냐고 구하라는 거야. 그럼 최대 속력이 언젠지를 구하면 내가 이렇게 갔을 때 순간 속도가 있을 거 아니야. 순간 속도가 있지. 순간 속도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애들이 결국은 이렇게 돼서 평균 속력들을 이루는 거잖아. 속도를. 그러면 최고 속도는 평균 속도가 아니고 내가 이렇게 갔을 때 되게 빨리 갈 때 있잖아. 정말 우리가 말도 안 되게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이렇게 했을 때 최고 속력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때 최대 속도를 구하려면 뭐 해줘야 돼? 얘를 뭐 해주는 거야? 얘를 미분해줘서 뭐를 구하면 돼? 가장 큰 값, 최대값 구하면 되는 거지. 이해가? 그러니까 다 이런 의미야.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서 내가 이거 자꾸 왜 이해를 해야 되냐고 말하냐면 이게 이해를 안 하잖아? 그러면 너네들이 막 그냥 미분해야 되는데 미분 왜 하는 거지 근데? t에다가 왜 넣지? 그냥 막 공식 암기라고. 그 문제에서 조금 다르게 나오면 뭐지? 얘였을 때? 뭐야 이때가 어떤 때야? 이게 그래프를 해석을 못해. 이해가? 자 그럼 봐봐. 내가 이번에는 이거를 너네들이 해석을 해봐. t고 여기가 v야. 이번에 시간에 따른 속도의 그 그래프야. 속도라고 할게. 얘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다고 치자고. 됐어? 근데 얘는 있을 수 없지. 초가 마이너스 초가 어딨어? 그냥 내가 시간에 따르니까 다시 이렇게 그렸어. 됐지? 자, 요 때가 어떤 때일까? 속도가 0일 때인데 어떤 상황이야 무태가? 뭐 어떨 때? 뭐라 안 들려 뭐라니? 정지 상태. 정지? 어떻게 생각해? 왜? 쉬었다 하자. 화장실 갔다 와.
저기 갔다. 졌다 하자, 졌다.